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어디까지 제가 오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되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공개가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이 될지 그래도 궁금해 하시고 다른 데서는 잘 듣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일과 하는 일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직장 생활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느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짜여진 건 있긴 한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시설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운전 조건, 온도나 압력이나 레벨이나 이런 거를 ECS에서 컨트롤이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현장에 밸브를 조작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거는 현장 점검이죠. PDA 들고 기록하고 현재 레벨, 현재 압력, 현재 온도 그 외에도 잠깐 업무가 많이 생길 수는 있는데 회사마다도 다를 거고 어쨌든 자체 산업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정치 산업에서의 현장 운영 작업이 있다고 할 때는 인하우스 밸브를 잠궈서 아이솔레이션 시켜주고 안에 있는 외화 물질 다 빼주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 끝나면은 다시 가동해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잘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생산직 직군으로서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직무로 단순 반복하는 일들 직군으로만 생산직이지만 소위 생산직 이거는 완제품 공정 이거는 주로 정치산업 오퍼레이터 조금 반대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소위 말하는 생산 라인 구역 제가 나뉘어져 있는데 제품별로 나뉘어져 있죠.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계속 보는 거죠. 취업을 아직 안 해보신 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환상이 좀 있죠. 자동화. 결국에는 사람 손을 타야 합니다. 만드는 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재료를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완성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후공정.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정 자체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아래에 비해서는 중단이 쉽습니다. 그러면 켤 때 해야 하는 일이 늘고 끌 때 해야 하는 일이 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할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단순한 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체적인 거야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공정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요 아래 같은 경우는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인터뷰 영상 보시면은 그 친구가 많이 설명을 잘 해줬는데 연속적인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계속 프로세스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리를 합니다. 로그를 돈다는 것도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고 도수 작업을 한다면 내부에 있는 물체, 주로 유해화학 물질이겠죠. 네, 반갑습니다. 비워주고 질소 같은 불활성 기체로 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거고 그런 작업, 안전관리 준비하고 공장을 끄는 일이 매우 적죠. 대신에 켜고 끄는 절차, 시간, 과정이 복잡합니다. 주 운전은 DCS에서 합니다. 보드맨들이 운전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큰 그림을 안에서 보고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만져야 할 것들을 해줍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켜고 끄는 별 트러블 때문에 끄고 켜는 일도 생기고 2년, 3년, 4년마다 옛날에 TA라 했는데 를 합니다. 어떤 업계에 따라 다른데 오버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까요?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부대 근무 관련해서 건강이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저는 이전 직장 기간이 짧게 했는데 첫 번째 직장은 첫 번째 직장에서 주말시간 3대 3교대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여기 오고 나서는 처음엔 4대 3교대 했고 지금은 4대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화물량, 수면장애 이런 건 다 달고 살 거예요. 자기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수면 조절하고 시간 조절하고 시간 조절하고 젊을 때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30대 중반쯤 되고 나서 몸에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부러지고 피부라지는 게
그래서 관리를 시작했고 여가 활동은 뭐 각자 좋아하는 겁니다. 공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차로 가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치러 가고 제가 뭘 하냐고 물어보신 거라면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프라이빗한 걸 말해야 되면 또 한번 그런 것까지 공유해보죠. 쪽에 이야기하셨던 후공정이라면 공장을 끌 수 있으니까 주말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교대를 하던 3교대를 하던 예를 들면 현대차는 주간 2교대를 하니까 오전, 오후 뭐 하겠죠. 그리고 밤에는 끄고 주야를 한다면 한조는 주간을 하고 한조는 야간을 하고 주말이 지나서 치고받겠죠.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스케줄대로 돌아가면서 쉬는 날을 정해서 쉬겠죠. 조가 늘어나는 경우도 중간중간에 끼워질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4조 3교대를 원래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근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간 4일 하고 쉬고 스윙하고 쉬고 모닝하고 라이브요? 라이브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다 끝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다 받고 끝날 겁니다. 질문을 얼마나 해주실지 몰라서 몇 시까지 예정은 딱히 없어요. 이틀을 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일정이고 주말 휴일 이런 거 없고요.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13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요. 7시네. 7시에 퇴근을 해요. 아침에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겠죠. 그리고 4일 돌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 가있다가 다음날 15시에 출근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 타임에도 23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쉬고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술을 먹는다. 다음날 또 하루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에 새벽 출근. 보통 낮에 일을 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 2번 쉬는 날 모닝 끝나고 이때밖에 없는데 맞벌이던 미혼이라 여자친구가 있던 재택근무를 안 하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긴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주말에 쉽니다. 그래서 힘들죠 많이. 그리고 패턴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교대근무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것도 되게 엄청난 환상들을 갖고 있지만 주야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더 잘 생깁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차 처방을 받는 분들도 많고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면 1.5배 시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요구에 대한 상한 대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교대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면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뭘 해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30쯤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답해드릴게요. 30 정도부터 몸에 하나 둘씩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원래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좀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어쨌든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인데 요거 하고 질문 받을게요. 오늘은 뭐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단순 원복일을 하게 된다면 고정적인 자세, 다르지 않은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치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높은 신체 강도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쪽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가만히 쉬다가 밸브나 좀 만져주고 끝나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근골격계 질환이 잘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건 오래된 공장이면 더 법적 또는 규제를 벗어나서 그 전에 건설이 되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을 수도 있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신속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아직은 가입하신 분들이 없지만 취업을 하신 분들만 가입하라고 제가 열어둔 멤버십이 있죠. 그쪽에 나중에 제 개인적인 경험담도 포함해서 천천히 풀어볼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질문 주신 것들 답을 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뭐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제 입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